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전산 해석 가속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주로 테마는 사실 전산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용하고 계시는 시뮬레이션 혹은 뭐 유한 요소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좀 가속화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연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연구자들 분보다는 훨씬 더 소위 말하는 부먹보다는 찍먹에 가까운 인공지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비선형 쇠혈 유한 요소 그리고 이제 지능재료 쪽으로 이제 박사를 조명기술 사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최적 설계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한 요소 그리고 최적 설계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이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로 많이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윤성 부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학회 차원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혹은 교수들한테 저 같은 신임교원들한테도 많은 강의를 제공하는 덕분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 보았는데요. 깊이는 조금 얕지만 어느 정도 화면이 잠시만요. 이게 또 화면이 나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담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를 제가 왜 하고 있는지 혹시 잠시만요. 혹시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말하는 서로게인 모델링, 대리 모델이라고도 하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ANN을 이용한 간단한 리그레션 모델, 그리고 또 하나는 피직스 인포머드 모델이라는 소위 말하는 조금 최근에 PIN이라고도 불리는 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두 가지 테마를 준비했는데 두 가지 모두 지금 현재 연구 중인 거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아직 완전히 매추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 보실 때 이 정도로 로 데이터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이제 가감 없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깜빡했는데 총 발표는 지금 원래 한 50분 정도 준비했습니다만 약간 저희 45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티베이션입니다. 모티베이션은 이제 언제나 역학한 시뮬레이션 한 사람이 그렇듯이 라지 스케일 해석 쪽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혹은 전산 해석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이퀘이션은 모션을 푸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와 같은 제가 보통 하고 있는 구조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풀고 저희 말하면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 룰이죠. 여기다가 구성 방정식을 더하고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었더니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더라. 이게 사실은 유한 요소의 본령이자 처음이자 끝인데요. 결국에는 이것들을 최근에는 얼마나 더 높은 레졸루션 할 수 있느냐 혹은 다른 피직스랑 물려서 얼마나 높은 피델리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최근에 보면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래에서 보시는 이 그림에서 아마 디지털 툰에서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요.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는 메시가 100만 단위 혹은 1000만 단위 이제 이런 단위까지 넘어가고 배로 치면 배 하나를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잡한 형상이라든지 복잡한 어셈블리라든지 혹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고요. 더욱더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도 이제 GUI 모델이라든지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멈춰야 되나요? 이제 이런 발전이 사실은 이제 GUI나 어떤 사용자 편의성에 좀 많이 이제 경도되고 이제 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많은 테크니컬 허들이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시뮬레이션은 그냥 다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전산 해석이 결국에는 다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비헤이비어를 저희가 예측하고 또한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CPU에서 GPU로 GPU에서 에런 캐시로 이런 식으로 그런 병렬 컴퓨터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그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컴퓨테이션 툴 혹은 CAE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툴들이 정말로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또한 컴퓨터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게 되면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상 연구는 뭐 거의 다 된 거 아니냐, 빨라질 만큼 빨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보통 말하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을 할 때 거기에 백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툴을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툴이 현실과 얼마나 동기화가 잘 돼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빨리 그리고 하이피델리티로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이 이제는 그 현실에서 받아오는 데이터의 속도만큼 빨라져야 된다는 그런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계속 4G, 5G, 6G 넘어가면서 데이터의 어퀴지션 속도가 이제 밀리세컨드 혹은 마이크로세컨드까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센서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센서에서 나오는 시그널도 그 정도의 그 레이턴시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그렇게 들어온 레이턴시를 우리가 그 사이에 빨리빨리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면 디지털 트윈은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통 예측하고 있는 뭐 선형이나 아니면 간단한 유한요소 모델이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한 멀티 피직스 문제라든지 멀티 스케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게 될 때는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그러면 데이터가 획득되는 속도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계속 캘리브레이션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멀티 스케일, 멀티 피직스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지털 트윈의 문제는 결국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빨리 받아와서 그 데이터 속도에 맞는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라는 데 포커스가 돼 있다고 하면요. 이번에는 만약 이제 작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해석 레졸루션 혹은 정밀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올리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에너지 저장 매체 혹은 이제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넣게 되면 당연히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충돌은 굉장히 매크로한 특성인데 반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는 근본적으로 디퓨시브한 혹은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스케일의 속도에서 거기서 보틀렉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로게인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로게인 모델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데이터 로스입니다. 사실 서로게인 모델은 1990년대 이때쯤부터 이제 CFD 분야에서 많이 이제 개발이 됐고 CFD를 대체화된 CFD 모델을 가지고 이제 뭐 에어포일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어 왔고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데이터 로스가 이제 문제가 되는 현상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게인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어프로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컴퓨터를 혹사하는 거죠. 컴퓨터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을 거고 혹은 그렇다고 믿고 CPU도 빨라질 거고 GPU도 많아질 거고 램도 많아질 거고 어쨌거나 이런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그 기능을 최대한 레버리지하는 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해보고 있는 게 에런 캐시를 가지고 유한수를 풀어보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사이즈는 작지만 굉장히 빨리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나중에는 퀀텀 컴퓨팅에다가 우리가 이런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넣어가지고 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매스매티컬 어프로치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크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모델 오더 리덕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축소 해석 기법. 이건 분명히 이제 피지컬한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어떤 피지컬한 논리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훨씬 줄여가지고 빨리 계산하는 그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블랙박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를 뜯어 본다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인트루시브하다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인트루시브하지 않은 모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한 논리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인트루시브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 서로게인 모델링입니다. 이 서로게인 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메타 모델, 그리고 모델 피팅이 있겠습니다. 메타 모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류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저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가지고 쓰려고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나 크리깅 모델 같은 게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는 이제 머신 러닝이라는 기법 덕분에 결국엔 요것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모델 피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도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만큼 백 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하겠다. 요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스코프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오버뷰는 2007년 굉장히 오래된 저널이죠. 오래된 논문이죠. 여기서 잘 이제 그 보고가 된 바가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NN 베이스 서로게인 모델, 다시 말하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대리 모델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이제 그 멋진 그림이 많죠. 이게 뭐 그전에 안 되던 것도 막 사람 개랑 고양이도 분류하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되고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제 전산 해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그 백엔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힌튼이 2014년에 이제 결국에 인공지능 겨울이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쯤 우리가 그 머신 러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인공신경망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냥 대표적인 논문으로 1989년 이제 사이벤코의 논문을 보통 이제 예로 드는데요. 이 사이벤코의 논문에서 다룬 내용은 Universal Functional Approximation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어를 하나만 깔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메저러블한 함수 혹은 다시 말하면 이제 잘 바운드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스무스한 함수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충분히 근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는 이제 positive definition이나 뭐 이런 다양한 그 캐릭터들이 이제 여기서 그 정의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싱글 레이어였고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백 프로파게이션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 다음에 멀티 레이어로 이제 이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 멀티 레이어로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여드리는 넌리니어 리그레션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로 바뀌면서 이와 같이 좀 복잡한 네트워크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개념과. 다만 여기서 이 각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어떻게 트레이닝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이용하면 된다라는 해답을 어떻게 보면 귀납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레이어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웨이트랑 바이어스뿐만이 아니라 레이어의 개수 혹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로로 쓰냐, 리퀴드 렐로로 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로스 펑션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제가 오타를 했는데요. 로스 펑션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레이어의 정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이 레이어들 간의 커넥티비티를 변경함으로써 제시하는 다양한 모델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서로게인 모델링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스태틱 프레딕션 중에서도 저는 리그레션 파트에 그리고 피직스 인폼드 머신 러닝에 좀 더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ANN이 결국에 풀고자 하는 문제 혹은 제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그 ANN이라고 하는 거는 최적화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함수가 있을 것이고 이 F가 이제 로스 펑션이라 그러면 L2L나 라소를 쓰거나 다양한 것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세타를 바이어스랑 웨이트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그 간의 릴레이션을 우리가 결국에 원하게 되는 것이죠. 크게 분류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드리븐 네트워크이고 하나는 피직스 인폼드 혹은 피직스 베이스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 드리븐 네트워크는 우리가 계속 어떤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전제하에 그 데이터랑 가장 유사한 이 F를 혹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위에서는 뭐 CNN도 있고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만은 여긴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018년에 처음에 제시된 그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있던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랑은 달리 우리가 피직스 혹은 이 가버니케이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넘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풋은 어떤 특정한 콜로케이션 포인트일 것이고 그리고 그 콜로케이션 포인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어떤 프리딕션하는 값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그것을 동일하게 이 이퀘이션에 넣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레지듀얼을 차이로 낮추는 차원에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 그러면 이제 피직스 인폼 뉴럴 네트워크는 에센셜하게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퀘이션을 가장 잘 근사하는 혹은 가장 낮은 매니폴드 내에 프로젝션하는 기법을 우리가 PINN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피직스 가이디드 모델링과 데이터 기본 모델링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인풋과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 두 개 관계식이 결국에는 동일한 뉴럴 네트워크에 있다는 점에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트레이닝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로스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벽히 공유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PINN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ODE나 PDE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근사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어떻게 레지드를 계산할 것이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 있다 그러면 데이터 드리븐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근사할 것이냐에 포커스가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AN 베이스 서로게임 모델은 다음과 같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CFD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적도 있고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폴리노미알이나 어떤 대표되는 어떤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나오는 데이터를 피팅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 데이터 자체를 잘 근사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구성 방정식을 복잡한 머리를 쓰지 않고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제 개발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 자체로 옵티마이제이션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니버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한 데서 말씀드렸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함수나 더 나아가서 오퍼레이션을 통째로 근사하는 데까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것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인공지능을 건드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역학 분야에서 이걸 대두된 게 2016년 이제 오치드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데이터 드리븐 메카닉스라는 단어가 처음 제시된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비록 1D지만 우리가 가상의 데이터가 쭉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비선형이죠. 이 비선형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위 말하는 스프링 컨스턴트를 어떤 네트워크로 그냥 근사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트레인의 포인트에 가장 근사한 스트레스 값을 이렇게 얻어내는데 이 기법의 본령이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ANN을 이용하든지 혹은 GNN을 이용하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 방정식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실험에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혹은 이제 분자동력학이나 양자역학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시된 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데이터 드리븐 멀티스케일 메카닉스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 방정식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체역학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데이터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 피직스 쪽에
여기서는 이제 소송 문제였는데요. 이 소송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학예하시로 나와 있는데 이제 PIN에서 마찬가지로 2021년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뒤로는 이제 마이크로 메카닉스, 다시 말하면 균질화 기법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 계속 PIN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모델을 서로게이트 모델로 만들려는 연구도 이제 솔리드 메카닉스 이외에서도 당연히 많이 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CFD. 사실은 CFD야말로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이제 ANN이 적용되고 죄송합니다. 인공신경망이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그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국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상한 값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이제 페이즈 필드라든지 혹은 디자인 옵티메이션 자체에서 CFD를 이용한 예시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학자들이 많이 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선형 솔버, 넌리니어 솔버, 옵티마이제이션 이 자체를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툴박스로 만들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모티베이션을 토대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나는 수치 해석적인 내용입니다. 수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 뭐였냐면 이미 수치 해석 기법은 여러분이 이제 학부 때 혹은 이제 뭐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더 할 분야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 입장에는 결국에는 이제 non-linear regression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numerical 메소드 혹은 수치 해석 기법을 리그레션으로 바꾼다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허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제 심플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데에서 더더욱 그런 그 스스로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슈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일단 제가 제시하는 수치적인 해석 기법, 인공지능 신경망에서 나오는 계산 값은 수치적인 방법론, 수치 해석에서 나오는 방법론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기침을 참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이 리그레션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우리가 수치 해석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과 굉장히 유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서로게이트 모델이나 인공신경망에서 나오는 값들은 기존에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와 같은 톨러런스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덜합니다. 하지만 수치 해석 기법은 이미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값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큐러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 ANN, 아무리 리그레션이라고 해도 결국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일반적인 뉴메리컬 수치 해석 기법보다 빠를 것이냐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이게 사실 가장 크리티컬한데요. 뉴메리컬 메소드는 수학적인 기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제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ANN은 항상 이제 트레이닝된 데이터셋 안에서 일반적인 제너럴리티가 만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바깥에 소위 말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했을 때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질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토픽은 PINN입니다. PINN은 보통 대부분 논문에서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고체 역학은 물론이고 유체 역학이라든지 고체 역학의 소성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페이즈 필드 모델이라든지 PINN을 기반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INN이 그렇다 그러면 언제나 잘 되는 문제이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피직스가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수치적인 해석 기법을 ANN으로 대체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유한 요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치 적분법이거든요. 수치 적분법은 당연히 이제 수치 해석 기법에서 한
한 3장, 4장쯤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당연히 그 기초적인 거를 완전히 뒤엎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떤 멀티플 인클루전이 있는 그 다음과 같이 어떤 이 파란색이 이제 인클루전인데요. 인클루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메쉬를 매번 새로 쳐야 되거나 좀 더 복잡성이 있는 그 컴포짓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컴포짓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유한 요소를 포뮬레이션 했을 때요. 이 완전히 균일한 재료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형 혹은 뭐 선형이나 아주 낮은 오더의 폴리노미얼로 우리가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근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떤 파티클이 존재했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 이 그레디언트가 싱귤러리티가 뜨게 되죠. 다시 말하면 미분이 불가한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미분이 불가한 형태는 우리가 유한 요소를 짤 때 혹은 유한 요소에 있어 쉐입 펑션을 고려할 때 우리가 그 내부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인클루전이 존재하거나 혹은 크랙이 존재하거나 했을 때 이것들의 바운더리에 맞춰가지고 메쉬를 새로 짜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메쉬를 새로 짜게 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은 메쉬를 이제 새로 짜게 됐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메쉬가 굉장히 그 파인해야, 그러니까 잘 짜져 있어야지 솔루션의 그 어큐러시가 보장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이와 같은 인클루전이 바뀌거나 혹은 자리를 옮기거나 했을 때는 매번 새로운 메쉬를 쳐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메쉬를 쳐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유한설 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그 컴퓨테이셔널 로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이제 잘 만들어진 메쉬를 짜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주변에서 메쉬를 새로 짜주게 되거나 혹은 메쉬를 계속 이동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머시브 바운더리 메소드를 위시한 넌 컨포밍 메쉬 기법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하면 바운더리가 있더라도요, 그냥 원래 있던 메쉬, 뭐 가장 프리퍼런셜하게는 카티시안 그리드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어큐러시는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XFM이라고 보통 얘기가 되고, 보통 사용되는 상용 툴인 아바쿠스에서 XFM이 들어가 있고, 컴솔 같은 데에서는 이제 페이스 필드로 어떤 이와 같은 디스컨티뉴티를 고려하게 됩니다. 브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와 같이 다양한 그 형태의 바운더리가 있을 때 FEM은 이 바운더리에 맞춰서 메쉬를 새로 쳐줘야 되는 반면에 이 XFM이나 혹은 GFM으로 대표되는 엔리치먼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메쉬 형태가 그대로인, 소위 말하면 CFD에서 많이 관찰되는 오일러리한 메쉬 형태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더 나간 것이 이제 파이널 셀 메소드인데요. 이 파이널 셀 메소드는 여기서 보이는 H 리파인먼트가 아니고 P 리파인먼트를 이용해서 그 메쉬 자체를 이 주변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쿼트리 혹은 옥트리 리파인먼트를 이용해서 메쉬를 좀 더 잘게 치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행잉 노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뭐 다양한 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다양한 기법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결국에는 뭐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뭐 스몰 컷 문제라든지 리파인먼트 문제라든지 결국에는 이 수치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그 GFM이나 XFM이나 하는데 이용하게 되는 쉐입 펑션의 변경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엘레멘트 내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만약 요소를 짰을 때 이 요소가 이 바운더리를 가진 채로 우리가 메쉬를 치게 된다면 이 요소 내에서는 이와 같이 디스크 점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상을 우리가 잘 근사해주기 위해서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추가적인 쉐입 펑션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를 이제 엔리치드 텀이라고 합니다. 엔리치드 펑션이라고 하고, 이때 추가되는 A를 노달 자유도거든요. 이 자유도를 엔리치드 자유도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우리가 유한 요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적분을 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파란색이 우리가 일반적인 유한 요소를 사용하게 됐을 때
사용하게 되는 스티프니스 그리고 포스 값입니다. 소위 말하는 KU equal to F 요건데요. 만약 우리가 엔리시먼트 텀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함수와 이 함수 간의 커플링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스티프니 매트릭스와 포스 그 벡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매트릭스와 스티프니스 포스는 당연히 이와 같은 적분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 적분 형상을 고려해 보시면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폴리노멜 형상과는 굉장히 상이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수치해석 기법 시간에 당연히 배웠던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 기법은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적분을 그럼 당연히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들이 많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냥 무시를 해놓고 그냥 곱하기 에어리어의 덴시티를 그냥 곱해버리자 하는 기법이 가장 간단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대로 메쉬를 쿼트리나 옥트리 기법으로 굉장히 잘게 쪼개고 이 가운데 있는 점들에서만 우리가 인테그레이션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XM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 이와 같은 형상을 우리가 어떤 그 뱅킹 어카운트처럼 케이스별로 쭉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뒤에 거기에 결맞는 적분 기법을 개발해서 적분해서 더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트 피팅이라는 이 그대로 그 적분 위치는 그대로 두고 적분 웨이트를 튜닝함으로써 우리가 적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두 가지 좀 포커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이제 아바쿠스나 뭐 NCS에서 이용되고 있는 엑스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법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컷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임의로 자르고 그때 내부에 있는 형상들, 이제 심플리시얼 엘레멘트 같은 엘레멘트들은 그냥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들을 모두 그냥 적분해서 더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데 문제는 그 전에 있었던 엘레멘트에서의 기법과는 달리 이 하나하나가 적분점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적분점은 당연하지만 이와 같은 함수를 매번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 콜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결국에는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와 같이 바운더리가 조금 복잡하게 됐을 때 이 바운더리를 따라서 적분점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엘레멘트 하나당 9개밖에 필요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엘레멘트당 9번의 함수 콜만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함수 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컴퓨테이션 로드를 AI를 통해서 한번 줄여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인풋은 이와 같이 아까 보여드린 이 형상을 그냥 그대로 인풋으로 쓰고요. 아웃풋으로는 우리가 모멘트 피팅으로 제시했던 이 웨이트를 그대로 넣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 모멘트 피팅에서 이거 계산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다시 말하면 이 지오메트리 디스컨티뉴티한 데이터와 여기에 상응하는 웨이트를 미리 다 뽑아놓고 그 관계식을 ANN으로 트레이닝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모멘트 칼큘레이션과 다음과 같이 이제 이 회색 부분, 이 AI가 작용하는 이 회색 부분을 도입함으로써 그 전에 있었던 엔리치드 엘레멘트의 그 적분에서 필요한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를 줄이는데 이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컴퓨테이션은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디스커니티 형상을 다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웨이트를 다 가지고 와서 그때 이제 네트워크 다 트레이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 타임인데 그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지만 그걸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이것을 온라인 타임에다가 계속 계산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계산이 아니라 리그레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라인 컴퓨테이션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트를 계산할 그 가우스 포인트 혹은 적분 포인트가 기하급수로 줄게 되면서 전체적인 함수 콜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엑스팸이나
아니면 모멘트 피팅 기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AIA를 기반한 웨이트 계산 기법은 기존에 있었던 유한 요소랑 전혀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서로게이트 모델을 만들 때 다시 말하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이 서로게이트를 대체하는 거에 비해서는 일부만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기법과 굉장히 높은 컴패티빌리티를 갖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지오메트리를 근사하기 위해 가지고 레벨셋 펑션 혹은 수학적인 함수로서 우리가 임플리시트하게 디자인 베리어블로 썼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고, 두 번째로는 모멘트 피팅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모멘트 피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함수만, 다시 말하면 enriched 펑션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새로이 정의를 하고 그때 필요한 웨이트를 매번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셋으로 추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2D로 했기 때문에 사실 존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색과 좀 진회색이 있다고 치면 이 총 4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레벨셋 함수가 사실은 언바운디드 함수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이게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추가적인 매니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레벨셋 함수의 노달 값들과 실제 지오메트리 간의 원투원 커레스폰던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이 조금 좀 지난해 보이지만 특정한 레벨셋 함수의 전체적인 레벨셋 함수 혹은 지오메트리를 다 근사할 수 있는 어떤 매니폴드와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일반적인 피드포워드를 이용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넣고 뭐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비교하는 건 이게 당연한 일인데요. 여기 보면 컨버전스 자체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서로게임 모델과 달리 수치 해석 기법을 AI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은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어큐러시를 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말씀드렸던 가장 큰 문제점, 제너럴리티와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닝하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한 프레딕터빌리티, 요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뉴메리컬 example이 있겠는데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큐러시입니다. 일단 저희가 트레이닝한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뉴메리컬 메소드를 계산된 웨이트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잘 돼 있는 것만 보여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저희가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은 시나리오들입니다. 물론 고려된 시나리오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데이터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에러가 존재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에러가 아주 하얀 부분이랑 검은 부분이 이제 에러가 큰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것들이 처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줄 알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에러가 있다고는 치지만 이 에러 값들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적분 상수 혹은 적분 웨이트라고 감안하면 실제로 이제 웨이트의 총합에는 혹은 이제 인테그레이션 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은 그 전에 있었던 심볼릭 계산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00배 가까이 빨라지고, 저희가 보통 이용하고 있는 서브도메인 테크닉, XM에서 사용하는 서브도메인 테크닉에 비해서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속도를, 한 4배 정도의 속도를 이제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강조할 만한 부분은 이 서브도메인 테크닉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디스컨티뉴스한 컨피규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커베처가 좀 더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컷 엘레멘트가 작아지거나 했을 때 그때 맞춰 가지고 적분점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ANN, 저희가 제시하는 ANN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적분점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래서 벤치마크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서 홀을 넣고 인클루전을 넣고 그냥 잡아당기는 가장 간단한 벤치마크 문제입니다. 이걸 풀어봤더니 XM처럼 굉장히 XM과 같이 어큐러시를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가장 옵티멀한 케이스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있었던 XM이나 모멘트 피팅과 같이 잘 이스태블리시 되는 기법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컨버전스가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수치적으로 제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수치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속도의 향상은 극도로 꾀하되 어큐러시는 XFM에 바운드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어큐러시는 XM과 비슷하고 혹은 약간 좀 모자라지만 스케일러빌리티, 속도 측면에서는 이 XM이나 모멘트 피팅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가까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혀 엔리치를 하지 않는 케이스, 여기서 어자스트라고 표현했는데 어자스트랑 마찬가지로 엘레멘트의 개수의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선형적인 계산 증가량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이 AR 이용 방법은 훨씬 더 스케일러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예시가 이제 비선형 문제에서도 제시됐는데요. 내용은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도 수치 해석 기법이 당연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수치 해석 기법은 당연히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기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 AI를 적용해 가지고 약간의 어큐러시 희생을 조금 우리가 톨러런트 한다면, 좀 우리가 참는다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희생해야 될 어큐러시는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서로겟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어큐러시보다 훨씬 더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뀌게 되는 뉴메리컬 루틴도 굉장히 미니멀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서로게인 모델을 가지고 이번에는 프린시플 자체를 한번 근사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피직스 모델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피직스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탄성 문제면 탄성 문제, 이런 식으로 PD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푸는데요. 한 번 더 스텝백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액션 프린시플을 근사해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PD Constraint Surrogate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PGNN 혹은 PINN은 이제 2020년에 아까 말씀드린 등장을 했고, 키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PDE가 존재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베네핏으로 치면 이제 네트워크가 우리가 PDE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PDE의 결과는 잘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한번 트레이닝하고 나면 시뮬레이션의 어큐러시가 당연히 향상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뉴메리컬 메소드에 대해서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거스 이퀘이션, 힛플로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버거스 이퀘이션을 푼 적도 있고,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 포아송 이퀘이션 이렇게 쭉 넘어오는데, 좀 눈썰미 좋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의 복잡도랑 비례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고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은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하지만 포아송 이퀘이션이 왜 이때 나왔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포아송 이퀘이션의 해가 이미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PINN으로 이것의 이피션시를 증명하기에 아직 이때까지는 모자랐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구조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이쪽 포커스를 좀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PINN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PINN이 사실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기법에 비해서 보시면 이제 PDE를 넣고, 이 PDE는 당연히 fx 플러스 y 임플리시트 함수로 나왔을 때 음함수꼴로 이 제로 함수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도 이제 만족시키겠다 있는데, 이제 피직스 베이스드 인폼 뉴럴 네트워크랑 약간 유사한 게 이제 딥 에너지 메소드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는데요. 이 딥 에너지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해밀토니안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역학을 그냥 이대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PD를 만들기보다는 에너지 자체로 우리가 뭔가 근사해보자 하는 개념이 딥 에너지 메소드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여전히 근데 이제 개념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PDE가 되는 문제가 있고, PDE가 혹은 윅폼 PDE가 되는 문제가 있고, 웰 포즈된 PDE가 잘 등장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나베스토크 이퀘이션도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베스토크 이퀘이션 이제 풀린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까지 일포수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PDE에 대해 PDE가 언제 잘 풀리냐 혹은 PINN이 언제 잘 풀리냐를 보면 총 4가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PDE 이퀘이션이 잘 well posed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해 근처에서 이게 해가 굉장히 스무스한 매니폴드 위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해가 유니크해야 된다. 최소한 로컬하게는 유니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뉴럴 아키텍처가 충분히 얘네들을 근사할 수 있는 만큼 복잡해야 된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만족돼야 된다. 이 정도 4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웰포즈니스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게 2021년 이 논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간단한 버거스 이퀘이션을 푸는데 이 베타 값, 파라미터 값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로스 펑션이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웰포즈가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는 PINN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해 근처에서 이 가운데가 해인데요. 해 근처에서 굉장히 오실레이션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익색 솔루션에 비해서 PNN 솔루션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솔루션 유니크니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솔루션 유니크니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버거스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반대로 이제 저희가 문제를 피직스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우리가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PDE를 곧바로 얻을 수 없는 케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액정입니다. 요즘은 이제 액정이라고 하면 이제 텔레비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이제 요즘은 OLED 때문에 액정이 많이 죽긴 했는데요. 액정이란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이제 분자 자체가 어떤 딱딱한 분자가 있어가지고 오리엔타빌리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를 뜯어보면 얘가 이 액정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있는 경우랑 이게 180도 돌아가는 경우가 동일한 해를 가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솔루션에 유니크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액정과 바운더리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익스플리시트하게 나온 PDE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PD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정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석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기계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정확히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PINN이 아니고 PGNN이라는 조금 더 오래된 개념을 가지고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건 이제 Physics Guided Neural Network라고 이제 사실은 PINN을 완전히 붙인 논문이 됐는데요.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피직스 혹은 PDE 같은 경우를 약간 넣고 데이터도 약간 넣고 그리고 바운더리도 약간 넣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잘 섞어가지고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해보자. 이게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저는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브라키오스톤 커브를 먼저 풀어봤습니다. 브라키오스톤 커브라고 하면 우리가 변분 원리를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건데요. 이제 A점부터 B점까지 공이 굴렀을 때 가장 빨리 도달한 건 뭐냐라는 가장 기초적인 변분 원리 문제입니다. 그럼 만약 제가 이제 PINN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사실 기존에 있던 PINN을 가지고 200개의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풀었을 때는 해가 바운더리를 잘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운더리를 만족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공이 자유낙하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자유낙하하는 구간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과 우리가 생각하는 컴패터빌리티 컨디션 동시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필요하고 이것이 현재 갖고 있는 PINN이 라그랑지안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대체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스 펑션을 계산해 봤을 때도 이 근처에 굉장히 이상한 해가 하나 더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플먼터리 데이터를 몇 개 추가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점들 관련해 가지고 한 콜로케이션 포인트는 그대로 두고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0개 데이터 문제를 풀어봤더니 해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운더리 문제에서는 조금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건 학생이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 아이디어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 PRN의 잘못된 해를 앵커링, 다시 말하면 원래 맞는 해로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액정에 좀 적용해 봤습니다. 액정은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액정과 앵정이 이제 숏 인터랙션, 다시 말하면 액정이 얼마나 틀어졌냐 하는 것, 그리고 롱텀 인터랙션, 뭐 전체적인 액정 배양이 뭐 밴딩 돼 있냐, 트위스팅 돼 있냐, 이런 에너지들을 모두 더해가지고 결국에는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니크한 솔루션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랜덤리스를 충분히 주고 몬테칼로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몬테칼로 기법을 사용해 보실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의 휴리스틱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컴퓨팅 로드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굿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그럼 굿 데이터를 잘 하나만 해도 얻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PRN을 이용해서 잘못된 그 해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PRN만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PRN과 데이터를 더하는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PRN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치면 데이터는 이 형상을 그대로 따라가겠지만 반대로 약간만이라도 컴퓨터 변화가 있으면 데이터가 엉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PRN을 적용하게 되면 존재할 수 있는 해들이 중첩되는 현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 논컨벡스한 특성상 해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해들이 선형 중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2D에서 나오는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치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얼마나 잘 모사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둬서 발표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2D 문제입니다. 2D 문제에서 이제 별로 컴팩스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와 같은 액정의 배양성이 존재하게 되고,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를 적게 했으면 데이터가 아직 잘 맞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컴팩스한 문제라면 그냥 PINN을 썼을 때 문제가 아주 잘 풀립니다. 데이터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던 PINN이 잘 맞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잘 맞게 되는 효과는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죠. 반대로 이제 굉장히 컴팩스한 문제를 풀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치적으로 얻은 해가 마이너스 2.142, 굉장히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드리븐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게 되면 양수가 나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형상 그럴싸해 보이지만 에너지적으로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PRN을 적용하게 되면 데이터 에너지 값은 많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원래 값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약간의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요. 지금 이제 보면 파란색 이 디펙트 부분은 아직 잘 근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리 넌 컴팩스한 문제를 조금 더 잘 풀게 됐다는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효과는 사실 3D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었던 뉴메리컬 미니마이제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몬테칼로 기법을 통해서 얻은 가장 낮은 글로벌 옵티멈입니다. 근데 이제 DDNL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드리븐 메터드를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뿌연 콜로케이션 포인트 개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 맞지 않는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IN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존재할 수 있는 해들이 중첩되는 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제가 제시한 라그랑지안 PIN에다가 데이터를 약간 더 어그먼트한 솔루션을 얻게 되면 훨씬 더 원래 해에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PIN에는 기존에 있었던 얘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D의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 라그랑지안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액션 프린시플을 근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 프린시플을 근사함으로써 그전에는 PD가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는 PIN에는 여전히 넌 컨벡스하거나 폴리 컨벡스한 문제에서는 정확한 해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해를 근사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나마 좋은 데이터를 얻어서 여기에다가 증강을 해준다 그러면, 로스 펑션에 도입하고 증강을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전산 해석 혹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내용은 아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과 AI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거나 혹은 시뮬레이션을 결국에는 다 랩해가지고 AI로 이제 쓰는 게 좋겠다라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수치 해석 기법 자체를 우리가 빠르게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PNN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정도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